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 여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 테러 지원, 돈 세탁 등 여러 복잡한 것들이 묶여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요 쟁점은 부분적 비핵화 수용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측 협상가들과 감독 역할을 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핵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빅딜을 시도해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화의 결과로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 전에 다른 여러 요인 중에서도 안보와 영내 안정성,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남용과 자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 범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외교는 양국 간 적대감을 낮췄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중단을 유지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2년 가까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군사 역량을 늘리고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일각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무 협상을 강조하며 보다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 개발과 다탄두 탑재, ICBM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은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탈북한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알려진 것만 3명으로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에서 선임 전략가를 지냈던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것과 관련해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압박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많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들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a lot of what embassies do, try to fundraise, and I think the combination of that plus a feeling of uncertainty. We don't know the internal dynamics very well, although it's obvious from what we see of their behavior that they're in they're having some very serious problems that they haven't figured out their way out of yet.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 정책국장은 주 쿠웨이트 북한 대사관이 북한의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었다면서 류 대사대리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전일춘 전 실장의 사위였는데도 망명을 결심한 건 북한 정권 체계 내 문제가 생기면서 환멸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so these are people who have been in key positions. Also, the most recent that was announced, having had links to through family to the Special Privileges Office, the so-called 39, it indicates that there are some challenges from within the system and people who feel disenchanted and disenfranchised.
전일춘 전 39호실 실장은 지난 2010년 12월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정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EU의 제재 명단에 추가되면서 2017년쯤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금방 깨우칠 것이라면서 이런 깨우침이 망명의 동기가 되고 북한의 엘리트층에게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n official who is able to defect and it becomes public has a echo effect in North Korea. People there know that their system is corrupt. They would like to leave if they can.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에 이어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까지 탈북한 건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주민 모두가 직면한 혹독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탈북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과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 방어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모두 243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면서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돈 세탁 역할을 해온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지난 2017년 미국 금융체제 퇴출과 지난 2018년 해운, 운송 등 제재 위반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 선박 56개 대상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린 사례 등이 주요 대북 제재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무부의 주요 관심 분야인 사이버 분야에서도 대북 제재 조치가 있었다면서 지난 2019년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에 대해 북한 정찰총국과의 관계를 근거로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 활동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면서 과거 북한 측과 비공개로 활발한 만남을 가지며 협상을 진행했던 사실이 2015년 해제된 국무부 비밀문서에서 일부 확인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대북정책특별대표, 주한 미 대사 등을 지냈던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은 2010년 유엔 안보리가 한국 해군의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낼 당시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 당시 국무장관 부비서실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 측과 뉴욕에서 1시간가량 만나 반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김 대행은 2010년 11월 북한 측과 40분간 미국 대표부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으며 2011년 5월에는 선정물에 대한 평양의 반응을 제목으로 한 이메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기밀 문건 해제는 통상 30년 뒤에 이루어지지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이메일들이 대거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자연재해 피해국으로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31개 회원국과 미국, 호주 등 5개 고문국가로 구성된 아시아 재난감축센터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과 지진, 전염병, 이상기후, 수해 등 8개 자연재해를 분류해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를 산정한 결과 북한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9년 1월에 발생한 가뭄으로 북한 주민 1,010만 명, 주민 40% 이상이 가뭄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해 3월 홍수로 인구 1,000만 명당 122명이 피해를 입었고 폭풍으로 2만 8천 명 가까이 피해를 입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북한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열악한 도로 사정과 의료 인프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재난 복구 실행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